케빈 데이 브루는 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손흥민과 깊은 공감을 나누며 두 명의 최고의 스타가 모두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감정을 공유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겪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연결고리가 생겨났으며 그들은 서로가 겪고 있는 압박감과 실망감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케빈 데이 브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과 저는 모두 부상으로 인해 휴식을 취해야 하고 그를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경기장에서 뛰지 못하고 팀에 기여할 수 없으며 그저 멀리서 경기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팀이 자신을 필요로 하는 순간에도 경기에 나설 수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모두 좌절감을 느낍니다. 케빈은 자신과 손흥민이 직면한 도전들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특히 두 선수 모두 경기장에서 상대의 강한 저항을 끊임없이 받아야 하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2024-25 챔피언스리그 개막전에서 맨체스터 시티와 인터 밀란이 맞붙은 경기에서 케빈 데이 브루는 인터 밀란의 골키퍼 얀 조머의 거친 태클을 받았습니다. 비록 케빈은 경기장에서 즉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전반전을 마무리했으나 후반전에는 더 이상 출전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신호였으며 부상은 그의 경력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경기력과 출전 횟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른 한편 손흥민은 유로파리그에서 카라바흐와의 경기 도중 부상을 입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손흥민의 부상이 충돌로 인한 것이 아니라 드라구신이 일찍 퇴장당하면서 그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역할을 소화하려다 발생한 과부하 때문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장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며 팀의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해 노력했고 그로 인해 과부하가 걸리며 근육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케빈 또한 자신과 손흥민이 경기에서 많은 출전을 하고 있지만 손흥민은 자신보다 뛰어난 한 가지 점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흥민의 지속적인 경기 능력과 적은 부상 횟수입니다. 케빈은 자주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지만 손흥민은 거의 부상으로 경기에서 빠지는 일이 드뭅니다. 손흥민은 오랫동안 최고의 체력을 유지해왔고 이 점에서 나는 그에게 뒤처집니다. 라고 케빈은 덧붙였습니다. 비록 손흥민이 경기에 나설 수 없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경기장 안팎에서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토트넘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에서 토트넘이 3-0으로 승리한 것은 매우 인상적인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팬들을 감동시킨 것은 단지 점수뿐만 아니라 경기 후반 솔랑케가 득점 후 페드로 포로와 함께 세리머니를 펼친 장면이었습니다. 솔랑케는 경기의 마지막 득점을 올린 후 손흥민의 상징적인 사진 찍기 세리머니를 주저없이 따라했습니다. 이 행동은 즉각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동료들이 손흥민에게 갖는 존경과 애정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비록 경기장에 나서지 못했지만 손흥민은 여전히 동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세리머니에서 그치지 않고 솔랑케는 경기 후 기도식을 통해 손흥민이 빠르게 회복하길 기원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히 경기장에서 뛰어난 선수일 뿐만 아니라 팀의 라커룸에서 강력한 영감을 주는 존재입니다. 솔랑케와 포로 같은 선수들은 손흥민을 단순한 동료가 아닌 정신적 리더로 여기며 그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부상으로 인한 결장은 토트넘의 공격진뿐만 아니라 팀의 사기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이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승리했지만 이 승리는 상대가 10명으로 줄어든 덕분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기 42분 결정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주장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거친 반칙으로 인해 직접적인 레드카드를 받았으며 이것이 경기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토트넘이 경기를 지배하고 여러 기회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의 자리를 맡은 티모 베르너는 기대만큼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베르너는 과거 RB 라이프치히에서 속도와 강력한 원거리 슈팅으로 빛났지만 프리미어리그에 이적한 이후 그의 전성기 폼을 재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그가 영국 축구 환경에서 압박감을 이겨내기 얼마나 고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베르너는 이번 경기에서 두 번의 명백한 득점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39분과 57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골키퍼 오나나와 1대1 상황이었지만 두 번 모두 결정적이지 못한 슛으로 오나나가 큰 어려움 없이 막아냈습니다. 케빈 데이 브루는 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손흥민과 깊은 공감을 나누며 두 명의 최고의 스타가 모두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감정을 공유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겪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연결고리가 생겨났으며 그들은 서로가 겪고 있는 압박감과 실망감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케빈 데이 브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과 저는 모두 부상으로 인해 휴식을 취해야 하고 그를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경기장에서 뛰지 못하고 팀에 기여할 수 없으며 그저 멀리서 경기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팀이 자신을 필요로 하는 순간에도 경기에 나설 수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모두 좌절감을 느낍니다. 케빈은 자신과 손흥민이 직면한 도전들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특히 두 선수 모두 경기장에서 상대의 강한 저항을 끊임없이 받아야 하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2024-25 챔피언스리그 개막전에서 맨체스터 시티와 인터 밀란이 맞붙은 경기에서 케빈 데 브루이는 인터 밀란의 골키퍼 얀 조머의 거친 태클을 받았습니다. 비록 케빈은 경기장에서 즉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전반전을 마무리했으나 후반전에는 더 이상 출전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신호였으며 부상은 그의 경력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경기력과 출전 횟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른 한편 손흥민은 유로파리그에서 카라바흐와의 경기 도중 부상을 입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손흥민의 부상이 충돌로 인한 것이 아니라 드라구신이 일찍 퇴장당하면서 그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역할을 소화하려다 발생한 과부하 때문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장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며 팀의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해 노력했고 그로 인해 과부하가 걸리며 근육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케빈 또한 자신과 손흥민이 경기에서 많은 출전을 하고 있지만 손흥민은 자신보다 뛰어난 한 가지 점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흥민의 지속적인 경기 능력과 적은 부상 횟수입니다. 케빈은 자주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지만 손흥민은 거의 부상으로 경기에서 빠지는 일이 드뭅니다. 손흥민은 오랫동안 최고의 체력을 유지해왔고 이 점에서 나는 그에게 뒤처집니다. 라고 케빈은 덧붙였습니다. 비록 손흥민이 경기에 나설 수 없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경기장 안팎에서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토트넘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에서 토트넘이 3-0으로 승리한 것은 매우 인상적인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팬들을 감동시킨 것은 단지 점수뿐만 아니라 경기 후반 솔랑케가 득점 후 페드로 포로와 함께 세리머니를 펼친 장면이었습니다. 솔랑케는 경기의 마지막 득점을 올린 후 손흥민의 상징적인 사진 찍기 세리머니를 주저없이 따라했습니다. 이 행동은 즉각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동료들이 손흥민에게 갖는 존경과 애정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비록 경기장에 나서지 못했지만 손흥민은 여전히 동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세리머니에서 그치지 않고 솔랑케는 경기 후 기도식을 통해 손흥민이 빠르게 회복하길 기원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히 경기장에서 뛰어난 선수일 뿐만 아니라 팀의 라커룸에서 강력한 영감을 주는 존재입니다. 솔랑케와 포로 같은 선수들은 손흥민을 단순한 동료가 아닌 정신적 리더로 여기며 그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부상으로 인한 결장은 토트넘의 공격진뿐만 아니라 팀의 사기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이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승리했지만 이 승리는 상대가 10명으로 줄어든 덕분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기 42분 결정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주장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거친 반칙으로 인해 직접적인 레드카드를 받았으며 이것이 경기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토트넘이 경기를 지배하고 여러 기회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의 자리를 맡은 티모 베르너는 기대만큼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베르너는 과거 RB 라이프치히에서 속도와 강력한 원거리 슈팅으로 빛났지만 프리미어리그에 이적한 이후 그의 전성기 폼을 재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그가 영국 축구 환경에서 압박감을 이겨내기 얼마나 고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베르너는 이번 경기에서 두 번의 명백한 득점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39분과 57분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골키퍼 오나나와 1대1 상황이었지만 두 번 모두 결정적이지 못한 슛으로 오나나가 큰 어려움 없이 막아냈습니다.